오늘 하는 미션은 자동차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동차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또 직접 할 거예요. 근데 이 자동차에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리모컨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컴퓨터에 이 큐브 스크래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전에 다 같이 설치합시다 했었거든.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아두이노 제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키트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배울 모듈이 요 LED라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또 하나 이렇게 노란색 세 가지의 LED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LED라고 하는 친구고요. LED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모듈화 시켜 놓은 거예요. 원래 아두이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모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지금도 보일 거예요. 우리 LED에 보면은 요 안에 유리처럼 투명한 그 전구 알 같은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리 길이가 약간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손가락 길이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긴 쪽이 플러스,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ED는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그거의 약자로 LED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또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반도체.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반대로 반대 부도체가 있겠죠. 부도체. 부도체는 뭐냐면 도체의 반대니까 부도체는 전기가 흐를 수 없는 물체를 부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딱 가운데 있어요. 반도체, 반. 전기가 흐를 때도 있고 안 흐를 때도 있고 하는 것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LED는요, 전기가 항상 흐를 수는 없겠죠. 그치? 항상 흐를 수는 없고, 얘가 선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디에다 꽂게 돼 있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전기가 흘러서 발광을 하게 될 것이고, 발광을 하면 안에 있는 색깔들이 보여지겠죠. 색깔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발광을 멈추겠죠.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LED의 특징 그냥 조금 불러드릴게요. 전구나 형광등에 비해서 소비 전력이 좀 적어요. 매우 적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집이나 교실이나 이런 곳에 전부 천장에 형광등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LED로 전부 다 전구가 교체가 거의 많이 되었죠. 그 이유가 소비 전력이 적어서 전기료를 조금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있죠. 형광등을 한 번에 이제 LED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면 이 LED는 사실 소비 전력이 적기 때문에 형광등보다는 가격이 조금 고가예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교체를 하려면 교체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그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소비 전력이 적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이 LED라는 게 사용 수명이 또 길어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평생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리 크리스마스에 썼던 그 LED 램프, 그 재작년에도 썼을 거고요. 아마 올해도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걔네가요, 우리가 깨트리지 않으면 웬만큼 계속 수명이 이어져요. 그지? 이어지는데, 얘도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다 보니까 같이 어떤 에너지가 하나 더 발생이 돼요. 어떤 열 에너지가 하나 더 이제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LED라는 친구가 기본적으로 열에 조금 취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우리 형광등 생각하면은 사실 24시간 정도 켜놓지는 않잖아요. 껐다 켰다 잘 때는 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열이 조금 관리가 되는데 좀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환기가 되지 않는 곳,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켜놔야 되는 곳, 그런 곳들은 열에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알아보면 색상이 다양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LED가 어디에 다 쓰여요?
휴대폰, 뭐 모니터, TV 이런 곳에 옛날을 생각하면은 거의 휴대폰, 이 스마트 휴대폰의 초창기를 생각을 하면 흑백이었거든요. 단색 그 LED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LED로 바꾸면서 지금은 화소도 높아지고 그죠? 굉장히 좋은 휴대폰이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 LED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특징 하나는 형광등 안에는 방전을 시켜주는 방전용 가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광등이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가려고 내놨는데 걔가 깨졌다 할 경우에는 땡그랑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만 피식 하는 가스가 날아가는 소리도 들렸거든. 날아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래서 그런 가스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LED는 그런 가스가 없죠. 왜? 전기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니까 제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스크래치로 돌아와서요. 이제 요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어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 센서를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요 LED 모듈은 원래는 이렇게 선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죠. 그런데 우리 키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흰색 2줄, 검은색 1줄의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케이블이 총 4개가 들어있을 거고요. 이 4개를 이 모듈에 꽂아서 나머지 이 부분을 제어기에 또 꽂아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하는 방법 한번 보세요. LED에는 LED 밑에 보시면 스티커에 흰색 점 2개와 검은색 점 하나가 찍혀 있어요. 선에도 흰색 선 2개, 검은색 선 하나죠. 그래서 흰색은 흰색끼리 만나고 검은색은 검은색끼리 만날 수 있도록 딱 꽂아봅니다. 꽂으면 이렇게 반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3개 다 일단 한번 다 꽂아보세요. 이제 이 LED를 우리 제어기에 꽂아가지고 제어기를 통해서 얘를 제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거라서 제어기에 그렇게 건전지가 필요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건전지가 필요하거든. 키트 안에 아마 건전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건전지를 넣고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어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지금 제어기에 빨간 불이 켜진 이유는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에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뒀어요. 그러면은 컴퓨터와 제어기가 연결되었습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빨간색 불이 하나 켜지게 됩니다. 여기에 제어기에 보시면은 노란색 버튼이 하나 있어요. 노란색 버튼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원 버튼이고 위에는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 쪽이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원 버튼이 아래쪽, 전원 버튼 반대가 이쪽이 위쪽이겠죠. 위쪽에 보시면은 침이 뾰족뾰족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모듈들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디지털 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또 침이 뾰족뾰족 붙어 있는 곳이 조금 있어요. 여기는 0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이거는 아날로그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나옵니다. 디지털은 뭐다? 정보를 0과 1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값을, 숫자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아날로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디지털 값을 가지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LED입니다. 왜? 꺼졌다, 켜졌다. 2개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터치 센서, 스위치, 전등의 스위치 껐다 켰다 2개밖에 없죠. 대표적인 아날로그 그 값을 가지는 게 뭐예요? 모터 속도가 0, 0부터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윙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구 모양 2개 붙어 있는 모듈이 있습니다. IR 센서라고 하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것도 대표적인 아날로그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LED를 써볼 거잖아. 그러면 어디에다 꽂아야 돼요? 위쪽 포트에 꽂을 겁니다. 검은 선과 흰 선은요, 그냥 이 색깔을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왜 표시할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을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전원 버튼이 있는 쪽이 아래쪽이라 그랬죠. 그래서 검은색 선이 위쪽으로 가도록 세로로 꽂을 겁니다. 세로로 꽂는데 검은 선이 위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무거나 빨간색
빨간색 LED를요, 어디에다 꽂냐면 8번에다가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노란색을 8번 옆에 9번에다가 꽂아볼게요. 노란색 9번, 녹색을 10번. 선이 세로로 꼽히게 되고, 제 여기에는 이렇게 3개가 딱 꽂혀집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모듈이 달랑달랑해서 좀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은 키트 안에 열어가지고 1호 프레임 하나 꺼내셔가지고 LED 모듈 이렇게 고정을 시키세요. 시키고 난 다음에 옆에 남는 쪽 있지요? 남는 쪽에다가 제어기도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봅니다. LED와 제어기만.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래치로 이 제어기가 가능한지, 제어가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 블럭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를 뭐 반복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제 LED를 켜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블럭들은 전부 기타 우리 스크래치에서 했던 블럭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봇이라는 블럭이 나와야 해요. 8, 9, 10번을 꽂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LED는 출력 장치고요. 로봇이라는 그 스크립트를 선택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블럭이 하나 있어요. 출력 9번 핀 켜기라는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일단 우리 8번 먼저 켜야 되겠죠. 8번 핀을 켜기. 무한반복 안에 일단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면 8번을 계속 켜니까 켜놓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 9번, 10번도 있잖아요. 그래서 0.5초 있다가 8번 핀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켜기를 열어보시면 끄기도 있어요. 이렇게 끄기. 그 다음에 또 0.5초 있다가 자, 얘네를 복사해서 밑에 갖다 붙이시고 9번, 이번에는 9번을 켰다가 끄고요. 이거 다 9번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밑에 붙여주시고 얘네를 10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번. 스크립트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깃발로 시작을 했을 때 얘네는 불을 켜기를 계속 무한반복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단 8번 핀에 있는 걸 한번 켰다가 0.5초 있다가 끄고 그 다음에 또 0.5초 있다가 9번 핀 켜고 0.5초 있다가 9번 핀 끄고 그 다음에 0.5초 있다가 10번 핀 켜고 0.5초 있다가 10번 핀 끄고 다시 0.5초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8번 핀 켜기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케이블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제어기 연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처럼 아마 빨간불 들어올 거고요. 메뉴 표시줄에 세 번째 있는 거 연결 있어요. 연결 열어보세요. 거기에서 컴3 선택. 그러면은 연결이었던 메뉴가 이름이 바뀝니다. 시리얼 포트 연결됨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죠? 바뀐 이 친구를 다시 한번 열어요. 다시 한번 열면은 컴 포트 밑에 보시면 S4A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이런 팝업이 하나 뜨죠. 업로딩을 시작합니다 해서 아마 100% 업로드 완료 금방 뜰 겁니다. 그냥 닫기 하세요.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제어기에 메인보드에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 했을 겁니다. 그치, 데이터가 넘어갔다는 소리고요. 얘를 한번 시작을 시켜보자고요. 제어기에서 시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S4A 상태입니다. S4A가 무슨 뜻이냐면 스크래치 for 아두이노라는 뜻이에요. 스크래치를 활용해서 아두이노를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로 이 제어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스크립트에서 시작을 어떻게 했어? 깃발을 클릭한다고 시작을 했죠. 우리 깃발 한번 클릭해 봅시다. 빨강, 노랑, 초록, 얘들이 계속 깜빡 거려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시스템이야? 디지털 신호고요. 크리스마스 장식 혹은 밖에 주변에 많은 인테리어 장식들 있지요. 조명들, 그지? 그런 조명들에 계속 얘들이 깜빡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이런 바로 시스템,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이걸 끄고 싶어, 그치? 얘를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정지를 누르면 됩니다. 뭐가 하나 켜져 있을 때 스탑을 눌렀으면 선생님처럼 뭐가 이렇게 하나 켜져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스크래치를 정지를 시킨 거는 스크래치의 프로그램을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는 꺼져라라는 명령을 얘한테 주지 않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어기에 아까 선생님 리셋 버튼 있다 그랬죠. 리셋 버튼, 작은 노란색 버튼, 걔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어기에 LED에 얘가 꺼져요. 리셋이라는 이 버튼은 제일 처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 안에 넣었던 그 상태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셋이라는 뜻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 내가 파워를 넣어서 컴퓨터를 켰던 그 상태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얘가 파워가 꺼졌다가 켜지는 거죠. 지금 우리 키트를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 CDS 센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센서? 아까 IR 센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IR 센서. 얘는 CDS, 얘는 IR 센서. IR 센서는요, 무슨 입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 IR이 감지가 되었을 때, 미감지가 되었을 때, 혹은 디지털 포트에 꽂아가지고 얘가 감지가 되었을 때, IR을 만약에 8번에 꽂았다. 적외선 센서, 요 블럭 있지요? 적외선 센서를 8번에 감지, 8번에 꽂았을 때 감지가 되면 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얘는 제어 스크립트에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확장 미션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센서가 감지가 되면 LED가 켜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감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LED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클릭했을 때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하게 쓰시고, 만약 뭐뭐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적외선 센서 뭐 감지했을 때, 혹은 미감지였을 때 8번에 꽂으셔도 되고 9번에 꽂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LED 출력 몇 번 핀 켜기 요거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적외선에서 9번을 썼다. 그러면 LED 9번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LED 그래서 10번, 11번, 12번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3개 다 켰다가 끄셔도 되고 하나만 켰다가 끄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하나만 켜지겠거든. 자, 감지가 됐을 때 켜지지요? 노란색 불 하나 켜지고 미감지가 되었을 땐 꺼집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만 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짜봤습니다. 일단 무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껐다 켰다를 계속 할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감지가 됐는지 감지가 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한 번만 실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시작해서 내가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무한 반복 넣습니다. 무한 반복 넣고 무한 반복을 했을 때에는 안에 반드시 조건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떨 때는 이거, 어떨 때는 요거. 그래서 조건문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이 조건을 판별할 수 있는 관찰 블럭에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관찰 제어 블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어나 관찰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스크래치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고, 그치?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로봇,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키트를, 로봇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로봇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이 블럭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언제? 적외선에서, 선생님 적외선에서 8번에 꽂았어요. 그래서 적외선 센서 8번이 감지가 되었을 때는 출력에 LED를 꽂았습니다. 출력 10번 핀을 켠다고 했어요. 켜기. 그 다음에 만약에 센서가 미감지가 되었다면 출력 10번 핀 끄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선생님이랑 연결해놨잖아, 시리얼 포트를. 그렇죠? 그래서 이 시리얼 포트를 일부러 끊거나 혹은 이 케이블을 빼지 않았다면 계속 연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니까 그대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 깃발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IR을 껐다 켰다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면서 감지가 됐거나 미감지가 됐거나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다이오드들이 많고 일단 여기 CDS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센서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요거 있어요. 로테이션 돼 있는 거 저항 가변 저항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이라고 적혀 있고 얘는 특이하게
맞아요. 특이하게 노랑, 빨강, 검정 선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선을 뺄 수 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을 빼지 마세요란 뜻이에요. 빼지 마세요란 뜻이고, 왜 빼지 말라고 하냐면 다른 이런 것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존재는 하지만 한번 잘못 꽂았다고 해서 큰일 나진 않아요. 큰일 나진 않지만 이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꽂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못 꽂아놓고 한참 동안 내가 모르고 계속 얘를 운영을 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변저항이 타든지 요 제어기가 타든지 메인보드가 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탑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왜? 우리 어린이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니까 큰 폭발이 나거나 불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얘네가 못 쓰게 돼요. 이 가변저항은 어디에 꽂냐면 되도록이면 확인을 하고 쓰세요. 항상 전원을 넣기 전에, 제어기 전원을 넣기 전에 제어기 이렇게 전원을 꺼놓는 상태에서 얘는 어디에다 꽂냐면, 얘는 보시면은 다른 거랑은 다르게 여기 케이블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침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는 꽂을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어디게? 아날로그 쪽에 4번 핀에만 꽂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얘는 디지털 포트는 아까 검은색 선이 어때? 위쪽으로 갔죠? 위쪽으로. 근데 여기 아날로그 포트는요, 검은색 선이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제일 밑에 있는 구멍 한 줄은 비우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위아래 부분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전원 버튼 있는 쪽 있죠? 전원 버튼 있는 쪽. 그죠? 이쪽이 아래쪽이 됐어요. 그리고 포트들 자세히 보시면은 디지털 포트는 위쪽에, 아날로그 포트는 아래쪽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검은색 선이 숫자 쪽 혹은 테두리 쪽으로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교재 한번 열어볼까? 107페이지. 조립도를 선생님이 직접 그린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가 조금 헷갈리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번 보시면은 볼트 4개 쓰지요. 볼트 4개 쓰는데 이거 볼트 짧은 볼트 아니고 긴 볼트입니다. 긴 볼트를 가지고 프레임 3개, 3층을 한 번에 묶는 거예요. 묶는데 이때 여기 가운데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에 흰 색깔 뭐 하나 들어가죠. 프레임 큰 거. 얘가 한 개가 아니고 2개예요. 이 프레임을 2개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 가운데 3호 프레임을 붙여요. 그러면은 작업 조립도 한번 보시면 3호 프레임을 붙이면 한쪽으로는 3줄이 남고요. 구멍이. 한쪽으로는 4줄이 남습니다. 프레임 2개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쟤네가 볼트로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본조립도를 한번 보시면, 자, DC 모터를 바퀴를 꽂을 건데요. 여기에다가 굴러가야 되니까 바퀴를 꽂을 건데 검은색 면 있는 쪽이 2쪽이 있는데 하나는 구멍이 6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이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긴 한데 얘는 구멍이 없고 볼록이가 2개 있어요. 바퀴는 맨드란 쪽에 꼽힙니다. 맨드란 쪽. 만드는 거 밑에 맨드란 꽃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선을 내줘야 합니다. 15번 보시면은 요거 이제 동그란 거 코끼리 코같이 이렇게 하나 해놨는데 이거 만든 이유가 우리가 지금 바퀴가 2개밖에 없거든. 2개밖에 없어서 얘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자동차처럼 굴러가려면 앞에도 바퀴가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안 쳐박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땅바닥에 아마 질질 끌릴 겁니다.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균형만 잘 맞춰서 요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거 다 안 돼도 괜찮고요. 뭐만 되면 되냐면 메인보드에 오른쪽 왼쪽 모터만 꼽혀 있으면 돼요. 모터만 꼽혀 있으면 이 모터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모터에다가 바퀴만 꽂으세요. 바퀴만 꽂아가지고 오른쪽 모터는 오른쪽에, 왼쪽 모터는 왼쪽에다가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모터에다가 이거 선생님 바퀴를 저기 써서 그런데 이걸 바퀴라고 생각하고 T축이 있어요. T축. 모처럼 생긴 거. 위에 머리 있는 축이 하나 있거든. 위에 머리 있는 축? 그걸로 얘를 이렇게 딱 붙이세요. 케이블을 어디에 꽂으시냐면
우리 메인보드 있지요? 메인보드 다시 이렇게 위아래 잘 확인해서 들어보세요. 들면은 옆면에 보시면은 걔를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동그란 구멍. 양쪽에 L 모터, R 모터 따로따로 있어요.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란 뜻이겠죠?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제어기에 반드시 건전지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불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IR 필요합니다. IR 리모컨.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뒤에 건전지를 넣어야 됩니다. 이 뚜껑 여기 요 누르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얘를 딱 누르면 위에서부터 열려요. 살짝 당겨보세요. 여기에도 건전지 2개 넣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왼쪽. 건전지는요. 이렇게 평평한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온 쪽이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평평한 쪽이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가 이 건전지 넣는 부분에 보시면은 스프링 있는 곳이 있어요. 스프링 있는 곳. 스프링이 있는 곳이 항상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쪽이 스프링을 밀고 밀어 넣으면서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면 돼요. 이 뚜껑 닫는 거 잘 보세요. 밑에 먼저 걸고 그다음에 위로 딸까. 여기 버튼 중간에 버튼 있죠? 버튼 중에 가운데 줄 제일 밑에 보시면 엔터 표시 있어요. 엔터 표시. 꺾은 삼각형. 또 꺾은 화살표. 얘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꾹 누르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1번에 빨간색 불이 딱 들어올 겁니다. IR은 적외선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리모컨은 적외선 리모컨입니다. 적외선을 사용해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여러 채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다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센터에서 같이 수업을 했다면 같은 리모컨에 같은 제어기죠. 그래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아이디를 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이디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혼자 있어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버튼을 하나 눌러요. 그러면은 빨간불이 들어오거든. 그때 제일 밑에 보시면 OK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버튼 누르고 밑에 OK 버튼 누르면 빨간색이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다가 꺼지죠. 그때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숫자 빨간색에 불이 들어오게 되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이 리모컨과 제어기를 2개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이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일단 빠르게 코딩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서 자동차를 굴려보려고 하거든요.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일단 전진이 있겠죠. 모터가 구르면서 전진을 합니다. 전진을 할 때에는 우리가 모터 2개 썼잖아.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 있겠죠. 맞나요? 왼쪽은 L에다가 꽂았을 거고 오른쪽은 R에다가 꽂았을 겁니다.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 2개가 같이 굴러가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모터는요. 똑같이 생겼어. 다 이렇게 생겼어. 그치? 얘를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왼쪽 모터, 오른쪽 모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모터를 오른쪽에다 꽂았어요. 오른쪽에다 꽂았을 때 얘가 정회전을 한다 치면 똑같이 생긴 걸 왼쪽에 꽂으면서 반대로 돌렸겠죠? 그치?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쵸? 대칭이 되면서 돌아서 왔어. 180도 돌아서 와서 얘가 정회전을 할 때 왼쪽은 역회전을 해야 전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동차의 움직임은 정회전하는 전진이 있고요. 역회전하는 후진이 있습니다. 또 우회전, 좌회전 있습니다. 그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퀴가 2개 이렇게 있어요. 전진할 때는 얘는 2개가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치? 상관없어요. 후진은 그냥 쭉 내려오면 됩니다. 회전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회전을 시켜볼게요.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여기 있는 모터는 정지를 하거나 역회전을 해야 됩니다. 정지를 할 때에는 얘는 가만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맞나요? 있지. 그 다음에 반대로 2번째 방법으로 얘가 역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얘가 역회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보세요. 바퀴 2개가 도는데 회전을 하는데 하나는 정지를 하고 한 바퀴만 돌면은 회전을 할 때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각도가 커요. 근데
이 가만히 있는 모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역방향으로 돈단 말이야. 역방향으로 돌면서 같이 얘가 획 돌아버리면 어때요? 각도가 작으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은 우리는 때에 따라서 회전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리모컨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 달라요. 할 수 있겠죠. 얘가 왜 바뀌었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방금까지는 뭐였어? 케이블 꽂고 썼잖아. 얘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전진하면 슝 가. 그러면은 이 케이블 들고 컴퓨터 들고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자동차를 좀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선을 뺄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아두이노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전용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얘로 바뀌는 거야. 사실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얘는요, 이 햇블럭은 이거 모자같이 생겼대 햇블럭이라 하거든. 모자 햇이라고 하죠. 햇블럭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시작하는 거잖아요. 깃발은 어디에 있어? 스크래치에 있는 애니메이션만 작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얘는 아두이노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작동시킬 수 있는 이 햇블럭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큐브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무한 반복하기와 조건문들은 그냥 쓰실 수 있습니다. 메뉴 표시줄에 보시면 파일 옆에 편집 있어요. 편집 열면은 제일 밑에 아두이노 모드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화면이 아까 봤던 무대 없어졌어. 그죠? 무대 없어지고요. 스크립트도 동작, 형태, 소리 이런 거 쓸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쟤네는 전부 스크래치에서 애니메이션을 돌릴 때 쓰는 블럭들이에요. 얘네는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딱 4개. 데이터 블럭, 변수 만들 때 쓸 수 있고요. 대어, 조건문 만들 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우리 제어할 수 있는 그 블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치? 우리는 이제 얘네만 가지고 할 거예요. 로봇 가셔가지고 큐브 프로그램 시작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리모컨에 그 프로그램을 다 넣어줄 거예요. 만약 리모컨에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맞죠? 자, 보시면은 이 하늘색이야. 하늘색. 이 버튼은 전진, 후진, 오른쪽, 왼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입니다. 전진, 후진, 오른쪽, 왼쪽. 그러면 전진하려면 모터가 앞으로 가면 되겠지. 전진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DC 모터의 최대 속도는 255입니다. 그래서 얘 255로 되어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터를 2개 썼기 때문에 오른쪽 모터 돌려주고 왼쪽 모터 돌려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라는 이 블럭으로 이미 묶어놨어. 앞으로만 갖다 주시면 모터 2개를 알아서 제어해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돌려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쓰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열면은 뒤로 우회전, 좌회전 다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이미 다 이 코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뒤로에 따라서. 그치? 근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앞으로 뒤로는 우회전 좌회전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2개가 같이 도는 거예요. 하나는 역방향, 하나는 정방향으로 같이 도는 거. 이 회전을 쓰고 있거든요. 책 따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코딩, 얘 복사해서 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로 바꿔주시고 요거 바꿔주시고 뒤로 바꿔주시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까지 다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코딩이 끝났어요. 리모컨은 전진, 후진, 우회전, 좌회전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도 있어요? 리모컨에 키 오프가 있어야 합니다. 리모컨을 끌 수는 없어요. 그치? 끌 수는 없으니까 뭐 하냐면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 누르면은 계속 눌러져요. 가라고 명령을 주고 난 다음에 가지 말란 명령을 주지 않으면 얘한테 손을 떼도 전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지 말란 명령 안 줬잖아 우리. 그치? 선생님이 항상 코딩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얘한테 어떤 일을 시킬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얘한테 움직이라고 해놓고 야, 나 이거 버튼 손 뗐는데 너 왜 계속 움직여? 하면은 얘는 뻥치는 거지. 왜 나한테 계속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 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튼을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을 때에는 넌 정지를 해야 돼. 라고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키 오프입니다. 키 오프 누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안 누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모터 속도를 0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있냐면 리모컨에 전진 버튼 더하기, 여기 보시면 동그란 버튼 있죠. 노란색 버튼 보시면 F1, F2, F3, F4 적혀 있어요. 있죠? 전진이랑 F4를 같이 눌러. 같이 누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회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회전은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한쪽 모터는 정지를 하고 오른쪽 모터만 조금 돌아요. 휙 돌아요. 그러면은 한쪽 모터가 정지했기 때문에 얘가 최대 속도로 돌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돌면 각이 크대서 작댔어. 각이 크다 그랬죠? 각이 커서 천천히 돌아가요. 우리가 원래 했던 이렇게 우회전보다. 그죠? 밑에 있는 거 F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F2번만 눌렀을 때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거 열면은 버튼 자기가 다 바꿀 수 있어. 그치? 많이 있죠? 선생님은 이거 위로 더하기 F2, F4 이렇게 했는데 나는 선생님 그 두 개 누르기 복잡해요. 그냥 F1만 할래요. 하면은 그냥 자기가 원하시는 버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때 단 우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모터만 움직이시고 좌회전 할 때는 왼쪽 모터만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코딩 끝. 얘네 다 만들었으면 무한반복 안에 넣어줍니다. 앞으로 하나 하고요. 이렇게 키 오프 하나 하고요. 두 개만 일단 합시다. 이거를 이제 제어기에 넣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연결 열어보세요. 컴포트 나오지요? 컴3 선택하시고 아두이노 모드로 코딩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분명히 블럭으로 코딩을 했지만 이 옆에 뭐가 생겨요? 우리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봤던 그게 나오죠? 그 프로그램 그대로 적히죠? 얘를 알아서 그 문법으로 해석을 여기 해줍니다. 그 위에 보시면 메인보드에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있습니다. 버튼 얘 누르세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로딩 되는 거 보이시죠? 동글동글 돌아가죠. 그때부터 이제 밑에 뭐 하냐면 컴파일 시작합니다. 내가 짠 이 프로그램이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얘가 컴파일을 시작해요. 업로드가 완료돼요. 그러면 닫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 빼요. 컴 빼요. 그럼 이제 얘는 자유로워 졌지. 리모컨이랑 제어기랑 두 개 통신을 안 시켜줬어. 제어기에 메인보드에 전원 다 넣었죠. 그러면 이 리모컨은 전원 온오프가 없어.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이 리모컨 중에 이 노란색 버튼에 보시면 R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어. R 버튼을 내 제어기 쪽으로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파란불이 누르면서 여기 아까 리셋 버튼 있었죠? 작은 색 노란 버튼. 얘를 한번 딱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파란불이 깜빡하면서 꺼졌다 켜져요. 아직 R 안 뗐어요. R 안 떼고 있다가 누르고 있으면 얘가 조금 깜빡깜빡 거렸을걸? 그 다음에 딱 떼요. 떼면 통신이 끝난 거야. 얘네들이 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지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돌아가요. 손 떼면 안 돌아가죠.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면 반드시 케이블을 꽂고 연결 눌러서 컴3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컴파일 시켜가지고 메인보드에 업로드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전진할 때는 빨간불이 켜지고 초록불이 켜지고 뭐 후진할 때는 빨간불이 켜지고 이런 식으로 LED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애물이 있어서 IR 센서를 써가지고 장애물이 있을 때는 정지 가면 안 되잖아. 그치? 정지를 하든 아니면 장애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후진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한번 해보세요. 제조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센서들 붙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IR 써가지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후진을 한다든지 회전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바로 무슨 원리야? 누구의 원리죠? 로봇 청소기의 원리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서버 모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